자, 6번입니다. 두 원의 관계에서 원. 우리가 도형을 보면 도형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쓸데없는 선을 지우고 나서 봐야 돼요. 아, 나는 쓸데없는 선이 눈에 너무 잘 보인다 싶으면 그림을 다시 딴 데다 그리는 게 낫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쓸데없는 선은 X축, Y축입니다. X축, Y축은 안 봐야 돼요. X축, Y축은 안 봐야 됩니다. 현재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두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작업이 뭡니까? 두 원의 중심을 연결을 시킵니다. 두 원의 중심을 연결을 시켰어요. 현재 문제는 어떤 선도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이 있네요. 두 원의 교점 A, B가 있죠.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죠. 그림은 좀 안 틀어졌는데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이 공통현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은 당연히 얘가 수직관계가 되겠나요? 수직관계가 되나요? 자, 이제 얘 검은 선 이제 보지 말고 이제 하나 출발은 지금 두 원의 두 중심을 연결하는 선하고 그다음에 뭐죠? 공통연의 방정식이 수직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또 선이 어떤 선이냐면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죠. 접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을 하고 수직 표현을 하고요. 접점과 연결을 하고 수직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접선이 만나는 선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다시 수직이 되나요? 첫 번째 했던 작업은 이 작업이에요. 요 작업. 첫 번째 했던 작업은 요 작업이야. 두 번째 했던 작업은 현세야 말이 안 먹히네. 시험을 실수를 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림이 이상한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접선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작업은 수선 그리고 접점 그리고 중심과 요선을 잇게 됐습니다. 이게 수직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 오른쪽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공통현, 수직. 맞습니까? 오른쪽 그림도 여기가 수직이죠. 이 선하고 지금 이 선이 똑같은 선이잖아.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도 똑같은 선이지. 맞나요? 이게 판단이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P가 의미하는 게 뭐야? P가 지금 요즘에 A, B죠. 질문이 A분의 B입니다. 이 점이 A, B이고 질문이 A, B는 뭔 말이야? 요놈의 기울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기울기는 누구의 기울기와 연관이 된다? 아까 이 직선은 어떤 선이었다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었다고. A분의 B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중심과 중심 연결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P가 있는지 어떻게?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그거를.
지금까지 그걸 설명했는데 그림 그려봐. 지금까지 선생님 그렸던 그림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 진짜 씨. 아이 두원 그려가지고 설명했고 접선 그려갖고 설명했잖아. 다른 그림이야. 설명하는데 그 선들이 똑같은 선이라고 내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 그 선이 똑같아. 네가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림이 그 말이야. 두 개를 겹쳐.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이걸 알면 문제가 쉽게 끝나는 거야. 여기 나온 이유가 그걸 이해를 하냐 못하냐고 나온 거야. 6번에 나온 이유는 당연히 그런 이유겠지. 자, 원에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러한 선들이 보이죠. 원에서 이런 선이 뭡니까? 원을 잘랐다 해서 할선입니다.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원과 비례입니다. 원과 비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리 B가 형성되고 두 번째, 중심에서 수선을 긋습니다. 첫 번째 작업하고 첫 번째는 길이적인 생각이고, 알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 길이를 또 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에서 내부든 외부든 원에서 내부든 외부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을 긋다 보면 원하고 만나는 점이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직선 하나 그을 때마다 원하고 두 개씩 만나는 되는데 그럴 때 그때 P에서 원까지 거리는 하나의 직선에 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길이의 곱이 같다가 원과 비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닮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닮음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닮음. 이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아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서 그 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됐습니까? 외부의 점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더라도 직선을 두 개 긋다면 두 점과 만나게 되겠죠. 똑같은 형상이 됩니다.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닮음으로 설명이 된 거야. 여기에 접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접선에 대한 내용도 닮았습니다. 이 그림 꽤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잠깐만. 근데 뽑아졌다 지금. 이 봐봐. 복사기 봐. 복사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잘 보이는데 지금 세 번째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고3 모의고사에 지금 계속 이 그림이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 그림.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그림. 여기서 뭘 원하고 있냐면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공통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아서 그 닮은 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거야. 혹시라도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하면은 닮은 비를 써줘야 됩니다. 공식을 외웠으니까 우리가 닮은 비를 통해서 공식을 외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 하면 원에서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우리는 이거 곱하기 2로 일정하니 P를 지나면서 가장 쉬운 선, 원에서 가장 쉬운 선은 어떤 선이야? 원에서 가장 쉬운 선이 어떤 선입니까? 중심을 지나는 선.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P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P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을 수가 있다 이거야. 이 선은 무조건 그을 수가 있어요. 아, 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없다 하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보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나는 선을 긋다 싶으면 첫 번째는 중심을 지나는 선, 두 번째는 접선입니다. 중심을 지나는 선, 아까도 했잖아.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알았어요? 점이 있으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같다는 것이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P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P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된가요? 이 거리는 R-T가 된가요? 이 거리는 R 플러스 T가 된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R이야. R 마이너스 T, R 플러스 T.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과 비례해서 P점을 지나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는 거네. 그럼 얼마입니까?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얼마야?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요걸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T죠. 점에서 중점까지 거리 D야.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D 마이너스 R인가요?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D 플러스 R인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를 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네. 두 개의 식이 R이 클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D가 클 때는 이렇게 쓰는 거네요. 그럼 하나처럼 생각하려면 절대값 붙이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점, 원 내부든 외부의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 식이 두 가지 식인데 뭐 절대값 붙이면 똑같은 값이 되니 외워놔도 관계는 없겠죠. 원에서 이러한 점이 발생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고정된 값을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거 곱은 현재 3이죠. 2, 3은 6이네요. 요게 R제곱 마이너스 T제곱과 똑같다고. 반지름 길이 안 나왔으니까 현재는 R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로 연결되는 거겠죠. 현재 조심할 점은 거리니까 부호에 대한 생각은 좀 마이너스 베타를 했으니까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6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원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면 할선이 나오면 원이 잘라졌단 말이지. 할선이 하나 나오면 이거는 쓰지는 않고 할선이 두 개 나왔을 때 얘는 출발점이 선생님이 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 P에서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자, 28번입니다. 네 개의 원이 지금 x축, y축과 동시에 접해 있네요. 네 개의 원이 x축, y축과 어쨌다? 동시에 접해졌다. 자, x축, y축과 동시에 접해졌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긋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가 추가됐네요. 이 상황이. 왜?
x축과 y축가 동시에 접한다는 말에 나오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긋는데 그 이유는 그 직선 위에 있을 때만 중심이 있을 때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점은 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y는 x와 y 마이너스 x를 그리고 출발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판단을 느끼면 사분면의 위치적인 생각은 좀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문제를 봤더니 현재의 4개의 점이 중심이 한 원 위에 있네요. 뭐가 보입니까? 2개의 할선이 보이네요. 공통 위치 2점. 거리 곱이 되겠죠. 근데 현재 문제는 반지름이라고 나오네. 반지름도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다 어떻겠니? 다 닮음이겠지. 반지름하고 루트 2배 한 거야. 반지름하고 루트 2배 한 거니까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바로 형성이 되겠나요? 3, 1, 오케이. 바로 형성이 되겠죠. 다 루트 2배를 해야 선생님이 원하는 길이야. 하지만 다 루트 2배를 할 거니까 현재 R은 얼마다? 바로 2가 된다. 이거네요. (59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 1,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이 점은 원 내부야 외부야? 내부야. 집어넣었을 때 이 값보다 작으면 내부, 크면 외부입니다. 원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거리입니다.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에 영향이 있는 거야. 알겠죠? 집어넣었을 때 얘보다 작으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PA랑 PB의 P가 나온 거야. 이게 P를 지나는 할선이 거리의 B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대놓고 그거를 이용해 달라고 말하는 거야. 원과 비례를.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2는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PAPB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1,2가 직선 M에는 0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0도 어딘가에 있단 소리 1,2가 뭐 요 정도 있다 봅시다. 얘가 P고 PA가 지금 PB의 2배가 된다는 소리 이 말이네요. PA가 PB의 2배. 그러면 아까 있죠. 얘랑 곱하면 요선이죠. 요선. 우리는 외웠잖아 지금. 외웠지? 뭘 외웠어?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외웠죠. 절대값으로 두 점 사이 거리 B 점에서 원까지 거리의 곱 점에서 원의 두 점까지 거리의 곱이 아닌 일직선상 넣었을 때 R은 제곱은 13 T는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5니까 5가 되겠네요. 얘가 13 5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네요. 8이 뭔 말이야? 이거 곱하기 이것이 8이다 이거지. 요게 지금 A라고 하면 요놈이 2A가 돼서 요거 두 개의 곱은 2A 제곱이 돼서 A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돼서 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전체 길이는 6이 됐다. 이걸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6. 그러면 현의 길이가 6 나왔으니까 아까 했지. 현의 길이가 나왔으면 우리는 수선 긋는다고 했습니다. 수선 그으면 얘가 반지름이 나왔고 얘가 길이가 3 나왔고 얘가 루트 13이 나왔으니까 99 여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원하는 건 뭐야? 이 직선이 지금 누굴 지나고 있어? 1,-2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거리가 2가 되는 m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쪽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빠졌다는 것은 명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두 개 나올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은 그림이 안 보이네요. 이제 그림이 없는가 보네. 점 -2,0에서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반지름이 1인 원과 P하고 Q에서 만납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AP 곱하기 AQ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대놓고 길이가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1 곱하기 3이네요. AQP 곱하기 AQ는 3입니다. 3. 그거를 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얘는. 대수로. 선생님은 뭘로 풀었고? 닮음으로, 도형으로 풀었고요. 닮음으로 풀었고, 알겠어요? 얘는 식으로 풀었다. 이거. 답은 알고, 아,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어? 지금 28번 하다가 돌아왔나요? 29번. 예? 아, 그 전에도 있나요? 아, 그 전 거도 있네요. 15. 7. 15번. 직선하고 두 원 사이에 직선이 두 원 사이에 있도록 두 원 사이에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하나 원은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뭐 좀 더 작게 그릴게요. 또 하나의 원은 0,1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y축이니까 뭐 이 정도로 그래도 상관없겠죠. 됐어요? 두 원. 여기서 원은 누구냐? 원은 우리가 원에 대한 개념이 잘 흔들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1번, 2번. 1번, 2번. 1번. 그러니까 그 속의 넓이까지 다 포함한 게 원이냐고 아니면 그 3만 원이냐고. 선만 원입니다. 선만 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내부, 외부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선만 원이에요. 선만 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원의 일부 하면 여기서부터 이 호만 원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선하고 둘러싸인 모양 활골, 반지름 두 개랑 둘러싸여서 만든 부채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원의 일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의 일부야. 됐어요? 이게 원과 원 사이는 이 원하고 이 원 사이는 당연히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얘의 기울기가 정해졌네요. 기울기가 정해졌다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갖고 움직였다 이 말이겠죠. 이 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자,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것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사이에 있으면 등호 안 들어가요. 됐어요? 접하는 상황은 안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냐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두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뭐 한다고 했어? 중심을 잇는다고 했죠. 요 작업은 중요한 작업이라고요. 중요한 작업이야. 뭐 이 문제에서는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다음 원에서 어떠한 선이 접선하고 연계성, 접선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접선이 경계가 되잖아요. 이 접선에 대한 얘기야.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얘와 평행한 선을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습니다. 아니 접선이지 왜 중심입니까? 중심을 지나는 선을 알면 접선도 알 수 있습니다. 요 선을 그어요. 알겠어요? 자, 원에서 접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뭐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평행선을 긋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 뭐 두 개 다 그을 필요는 없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현재 우리는 이 원의 중심하고 뭐 여기서 출발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요게 편하면 요 직선이 힘들어지고 요게 불편하면 요 직선은 편해지는 거야. 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긋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선에 수선을 그어요. 수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사실 필요한 선을 좀 더 그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앙에 있었다고 그런 거고 접선 하나 그어봤고요. 접선을 또 그었어요. 자, 문제에 따라서 잘 보세요. 얘를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이 요것들을 잘 이해만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 빼주고 이 거리를 빼줘야 그 사이를 지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직선 사이 거리가 지금 원래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보인가요? 중심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정해졌을 거야. 이 문제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정해졌을 거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 기울기가 틀어지다가 좀 더 틀어지면 이렇게 틀어지면 이 사이를 지나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지나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전체 거리가 반지름 두 개를 연결시킨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와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이 점에서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두 개 간의 관계를 풀면 한 번에 끝나는 거라고 그게. 그러지 않고 요걸 갖고 하면 이거 한 번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신가요? 좀 이따 나올 거야. 하나 문제 있을 거야. 문제 있으면 설명을 해줄게요. 안 보이지?
안 보이네요. 쌤 보면 하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못 풀 것 같으니까. 자, 이 문제는 뭐 그거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자, 문제가 조금 좀 재미없게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어쩐다고 정해졌죠. 그런데 그림이 지금 비율이 맞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있죠. 근데 질문이 뭡니까? A의 최대값이야. A는 Y절편이야. 얘가 어쩐다고? 가장 높이 올라가라 이 말이야. 높이 올라오면 당연히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이때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중심에서 0,10에서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상황보다는 더 멀어졌으면 좋겠다. 거리 D가 4보다 크면 좋겠다라고 부등식이 나오면 얘가 A의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아래가 A값이 정수값이 있는 거라고. 정수니까요. 요것만 풀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나요? 다음은 뭐야? 17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가 S라고 할 때 접선이잖아, 접선. 원 위의 점이에요.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문제고. 접선의 방정식은 모든 서술형은 접선의 방정식 모든 서술형은 어떻게 푼다? 직선을 세우고 중심에서 거리 D하고 R이 똑같다고 서술형을 작성합니다. 얘는 서술형. 됐습니까? 공식으로 써도 되는 것은 서술형에서는 아마 공식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공식 쓰지 말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라 했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식 y는 m x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랑 3, 마이너스 1이라는 중심과 거리 D가 R이자 5가 되게끔 하자 이런 거죠. 그럼 이 식만 정리. 직선, 중심, 반지름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서술형은 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서술형이 아닌 문제는 뭐 어떻게?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공식도 레벨이 있어. 내가 기본 공식만 외울 거냐 아니면 평행 이동한 것까지 외울 거냐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맡길 건데 선생님이 한두 개씩 보여주긴 할 거야. 하지만 기본은 일단은 기본. 자, 원밖에 한 점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이냐면 원형에 대한 공식이면 다 외워야 돼. 다 이용해도 됩니다. 얘를 이용하지 않으면 식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원형에 대한 공식은 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 점이 x1, y1. 일 때 접선의 방정식 반지름은 r이죠. 그러면 뭡니까 식이?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래 되는 거죠. 뭐에만 쓰는 거라고? 원형에만 쓰는 거야. 모든 공식은 원형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증명 아주 쉽습니다. 자, 원 위에 x1은 y1이 있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 원 위에 x1, y1이 있으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제곱. 맞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선은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접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뭘 이용할 수 있다? 기울기 이용할 수 있겠네. 기울기 이용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 점에서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y x1분의 y1 x1분의 y1 그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 요거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뭐야 y1분의 x1 이렇게 되겠죠. 누굴 지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기울기 구했고 한 점 지났으니까요. 양변에 y1을 곱합니다. y1을 곱하면 y1 y 한 번 더 적어주고 갈까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x1x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뭐 미분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거리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 첫 번째 공식 자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원형일 때 원위의 점이 나오면 바로 직선 구하고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정해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에서만 쓰는 단어고요. 기울기가 정해졌으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 두 개씩은 y는 mx 불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어디에서만 쓰자고? 원형에서만 쓰자고요. 알겠어요? 원형이 아닌 것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얘는 원형이 아니죠.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1로 갔죠. 만약 얘가 원형이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었겠네. r 대신에 누구만 넣으면 돼? 루트 10만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중심이 어디로 갔어? 1,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1, 이만큼 움직이면 되겠지.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됩니까? 됐어요? 평행이동. 자, 이것이 근데 원밖에 한 점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3을 지나요. 마이너스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5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불마 루트 10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2m을 넘겨서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4m 제곱 플러스 20m 플러스 25가 10m 제곱 플러스 10이 되고요. 10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넘기는 게 맞겠네요. 6m 제곱 마이너스 20m 마이너스 25는 25가 아니라 1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m이 m1도 있고 m2도 있다 이 말이겠죠. 두 개의 곱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울기의 곱을 원하고 있으면 이 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두 근의 곱은 얼마야? 6분의 15, 2분의 마이너스 5가 된가요? 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나오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기울기를 이용한 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하다 이거지. 이거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선생님이 접선할 때 가장 먼저 말한 내용이 뭐야? 뭐라 했어? 직선 세우고 D는 R로 푼다고요. 요건 모든 서술형. 알겠어요? 서술형이 무조건 그거예요. 그게 1번이야. 평상시에 그게 1번이고 그걸 연습 한번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이게 편할 것 같다는 것은 내가 따로 연습하면 돼요.
아 이것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다? 그걸 연습하는 것은 단답형 연습이고 소수령은 무조건 그렇게 써야 돼요. 직선식 세우고 T는 R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공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근데 원에서 접선의 내용은 기울기를 이용한 이 식이 꽤 편하고 많이 이용됩니다. 식으로 보면 이게 꽤 편하고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꼭 알아두고 이용 연습을 하지. 알았어요? 모든 문제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야.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이니까 이것이지만 기본 방법은 T는 R로 간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